무엇이든 질문하라.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질문과 깊은 고민을 담은 대답은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부담스러운 대화가 아닌 일상적 즐거움으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매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반복되는 일상도 꽤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열쇠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일상 속 히어로,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김영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히어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화에만 등장하는 히어로가 아니고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히어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짜 세상 속 히어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영광 선생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육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자 히어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어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려 왔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이제 영화에서는 히어로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히어로들을 찾기가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 뭐 직관적이죠. 네,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히어로 좋아하시는 분 중에 제가 나쁜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네, 아마 다 성심이 곧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저도 히어로를 참 좋아하는데 뭐 그렇죠. 옷도 이런 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그냥 평소처럼 왔고요. 일단 어린 시절에 뭐 하셨어요? 뭐 하셨나요? 초등학교 뭐 끝나고 주로 뭐 하셨는지. 네. 놀이터. 예, 놀이터 가셨거나 뭔가 이제 놀았죠. 예,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하고 놀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네, 또 추억의 드라마인데, 또 80년대에도 또 만화책을 주로 봤고 90년대에도 여전히 주인공들은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만화는 이제 곧 제 인생이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도 뭐 지금도 만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요즘에 또 이제 웹툰이라는 또 새로운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만화를 즐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작품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뭐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불매하고 슬램크랑 뭐 드래 뭐 엑스볼 뭐 마지막 작품은 이제 웹툰인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또 생각해보시면 나는 어떤 작품들이 기억에 날지 또 아마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인상 깊게 보셨던. 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네. 거의 뭐 겨울방학 시작과 동시에 이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귤 한 박스와 만화책 이렇게 쌓아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제 겨울은 뭐 추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만화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왜 밤새 만화는 밤새 와도 피곤하지가 않을까. 네, 교과서는 펴자마자 졸린데 왜 만화는 이러지 않을까.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밤새 볼 수 있죠. 누가 이제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만화를 저는 이제 재밌으려고 만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만화가 저를 울리더라고요. 정말. 네.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몰래 부끄러워서 몰래 눈물을 닦던 제 모습을 보면서 만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유를 하게 됐죠. 만화를 바탕으로 저는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화라는 게 생각을 하게 해줬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던진 질문 중에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테드라는 사이트
예, 뭐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강의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이제 핵심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그냥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만화를 보는가라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를 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를 주제로, 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혹시 이런 조사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만화 산업이 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만화로 부가가치를 제일 크게 만들어내는 나라.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1위고요. 그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가 뭘까요? 네. 이미 팬이 여기 계신 것 같네요. 네. 원피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원피스라는 작품이 실제 아시는 것처럼 자료를 보시면 네, 이렇게 팔렸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수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는 작품이 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드래곤볼 같은 작품은 정말 제 어린 시절에 뭐 꿈과 희망의 네, 상징이었던. 네. 그리고 뭐 슬램덩크 같은 작품도 저는 정말 고등학생 때 뭐 우리나라 농구 열풍을 또 불러왔던 작품이기도 하고. 네, 아마 또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어딜까요? 만화 산업이. 그렇죠, 미국입니다. 네, 미국. 그럼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으세요? 마블. 네, 예습하고 오셨나 봐요. 마블. 미국 또 마블이고 또 라이벌 회사인 DC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만화 산업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마블보단 DC 산업이 훨씬 더 이제 배트맨이나 뭐 그런 네, 코믹스 분야에서는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건 이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참 만화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아주 좋은 문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저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혹시 제가 뭐 두 나라이긴 하지만 만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만화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찾으셨나요? 그렇죠. 히어로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라는 안도감과 그리고 세상은 도대체 왜 히어로에 열광을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작품들의 스토리를 한번 그냥 분석을 해봤어요. 뭐 드래곤볼이나 뭐 원피스나 아니면 뭐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의 스토리라인을 이제 쭉 보니까 대부분 이 흐름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악당을 만나지 않죠. 처음부터 악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일상을 살다가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변화에 따라서 모험을 떠나게 되죠. 모험을 떠나고 그 모험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악당한테 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가다가 이제 뭐 동료의 배반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을 겪어내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그리고 결국엔 정의를 구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이제 아주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뭐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작품들도 제가 보니까 이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욕망이 뭐 그 시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거기서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순위를 보시면 해리포터, 그리고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큰 팬인데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열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영감을 주는데 이 작품들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품들이에요. 뭐 아마 해리포터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에 주인공이 굉장히 힘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하던 아주 힘없고 나약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장을 했고요. 또 반지의 제왕의 핵심 주인공은 이제 호빗족들이죠. 뭔가 강하거나 거대한 사람을 쓰는 표현이 아니라 약하고 키가 작고 아주 왜소한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종족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들이죠. 아주 나약하고 세상에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악에 맞서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걸 저는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뭔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나요? 어디서 한번 보신 분? 저분이 했던 뭐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두려워하는 그 동굴 속에 있다라는
라는 말을 남기신 분인데 신화를 연구하는 신화학자예요. 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라는 분인데 히어로를 파고 파다 보니까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룩해온 많은 신화들을 연구해서 공통점을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딱 그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게 딱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웅의 여정이라는 그림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웅은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떤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영웅이 되어 가는가를 이제 하나의 사이클로 표현했습니다. 멀리만 존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든지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만이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뭐 저도 그렇고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과를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희망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이 사람이 한두 가지의 자료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굉장히 긴 역사를 바탕으로 또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전 그 모험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겠다는 전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시고 있고 또 알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모험들을 하시면 누구나 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주인공들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리즈 영화들, 시리즈가 이제 단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편 나오고 2편 나오고 그런 영화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 순위가 높은 영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해리포터? 아닙니다. 해리포터인 줄 알았는데 저도 네. 최근에 가장 핫한 내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타노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 세계 사람들은 네, 지금 그래서 내년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제가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9조 가까운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이 하나의 시리즈가 어마어마하죠. 해리포터도 이겼고, 네. 그리고 이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영웅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는 히어로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영화 한 장면 기억나시나요? 예, 저도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악당들을 마주치는 이 지구의 영웅들이, 야, 저 표정들, 뭔가 지구를 지키겠다는 저 표정이 인상적인데요. 사람들은 뭐 열광합니다, 그렇죠? 영화관에 갈 때 뭔가 그냥 단지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인 것 같은 이제 분장까지 하고서 사람들은 이제 참여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네, 복장을 하고 뭐 타노스도 왔네요. 타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이미 현실에서는 영웅과 가까운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었죠. 어딜 가든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실제 뭐 영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생기고 있죠.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이제는 굉장히 대중적인 문화가 됐고 이제 뭐 이런 옷을 입고 뭐 마라톤을 하는 마라톤 대회도 열리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정말 일반인이라고 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퀄리티가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런 실패작도 있고 네, 각자의 개성대로 이제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제 영웅과 나를 하나로 보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할로윈 데이 때 제가 용기를 내고 네, 아이와 함께 가면을 쓰니까 정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기와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네, 제 일상입니다. 제가 또 얼마나 히어로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저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또 제가 찾은 건 정말 이 사람들 열심히 살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구에 악당이 나타나면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세요? 저는 겁먹을 것 같아요. 나는 도망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서 지구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죠. 저는 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계속 그럽니다. 모든 시리즈마다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영웅들은 어디에서든 뭐 또 아프리카에서도 달려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히어로에 열광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성들 그래서 제가 내린 정의가 딱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재능과 그런 개성들을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초능력을 가져서 이 사람이 히어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굉장히 이로운 곳에 쓰기 때문에 전 히어로라는 이름을 이제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히어로와 교육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어로를 단지 즐기는 게 아니라 이 히어로라는 가치관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히어로는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네. 근데 안타까웠던 건 혹시 지나가다가 뭐 스파이더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빌딩에 내려오는 뭐 없으시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실제로 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악당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뉴스만 봐도 사실은 악당이 너무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악당들이 새로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웅은 찾아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뭐 투머치 토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시고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 뭐 이런 말 쓰시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네, 이건 제가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 네. 저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뉴스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월드 프로블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가 저게 몇 개죠? 아무튼 셀 수 없을 정도로 0.1초 만에 저렇게 많은 이제 정보들이 나왔고요. 뭐 글로벌 이슈만 해도 정말 사실은 우리 세상에는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뭐 많은 기관에서도 실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월드 경제 포럼 같은 데서도 실제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식량 문제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뭐 성평등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자리 문제들 그리고 뭐 경제 격차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실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테마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단지 정말 특수한 한두 사람의 도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전 인류가 지구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메모인데 아마 뭐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장하준 교수의 메모인데 이런 메모들을 쭉 보시면 세상은 원래 좋았던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저희는 자유롭게 살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뭐 누구인가에서 끌려오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었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런 쪽지들을 보고 메모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점 히어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안타까웠던 건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들이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어떤 상황일까요? 난민, 그렇죠. 네, 뭔가 집을 잃고 뭐 살 곳을 잃은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일단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마 오늘 맨발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되게 웃긴 질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야 오늘 신발 신고 왔니? 이 질문은 평생 들어볼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괜찮게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만 세상을 둘러보면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없는 건 발에 상처가 나서 발이 썩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아이들은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혹시 탐스슈즈라는 회사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됐죠. 근데 이 신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회사였어요. 근데 사실 기부를 그냥 하게 되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는 중단됩니다. 근데 회사가 지속 가능하고 고객이 생긴다면 신발을 기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계속 신발을 살 테니까요. 그래서 이 원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는 사실 1+1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문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원포원이란 문화 이 글 자체가 되게 생소한 말이었지 지구상에서도.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만들어서 신발 한 켤레 살 때마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한 켤레를 기부해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제 창업주고요. 보시면 정말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액션. 저는 이 액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정말 영웅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 이 회사의 이제 고객이 저도 되는 거고 이 가치관에 공감한 사람들이 이 회사의 팬이 됐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고 뭐 국가를 떠나서 뭐 이렇게 남미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신발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도전으로요. 또 있습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 아마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읽고 있는 그만큼 이제 문제의식이 되게 큰 문제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또 나라에서는 먹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우리나라도 불과 뭐 전쟁이 있었던 나라고 굉장히 힘들게 성장했던 나라인데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구에서는 지구 한 반대에서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이제 영양의 균형이 안 맞고 있죠. 그렇죠? 어디선가는 너무 많이 먹고 어디선가 너무 많이 먹지 못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일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정말 많이 먹고 사실은 칼로리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도시에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칼로리를 줄여서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자. 딱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하나의 단체가 글로벌 단체가 돼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 단체 이름이 테이블 포 투라는 단체예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의 식사를 이제 너무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회사의 구내 식당에 가면 이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포 투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제가 오늘은 좀 덜 먹어도 대신 덜 먹는 만큼 이 아이들에게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 돈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저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실제 홈페이지에도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식사가 실제 기부가 됐는지도 이렇게 저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하나의 또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사에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그만큼 또 많은 아이들이 실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굶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꼭 나라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실제 실현되고 있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례인데요. 이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죠. 이제 집이 없어서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난 분들. 근데 이분들이 사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잡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잡지는 놀랍게도 서점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재밌죠. 잡지인데 서점에서 살 수 없는 그 잡지가 바로 빅이슈라는 잡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영국에서 제가 시작된 걸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등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슈퍼스타들도 있고 해외에 뭐 어벤져스에 나온 또 배우도 있네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델료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부 문화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은 이 잡지를 보면서 노숙자분들의 삶을 재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기부 문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잡지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지하철역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앞에서는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서 계세요. 빨간 조끼를 입고 빅이슈 사세요라고 외치는 분들이 어느 날부턴가 한 분씩 한 분씩 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판매하는 잡지가 바로 빅이슈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의 수익금은 뭐 회사를 운영하는 곳으로 쓰이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이 대부분이 이분들의 재활을 돕는 비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이 삶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 잡지를 파는 일자리가 제공되면서 이분들의 재활을 돕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전제 세상을 구하는 진짜 영웅들의 생각이라는 걸 또 알게 됐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자분들과 옆에서 이 잡지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또 그런 체험까지 봉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구매도 하시지만 판매 참여까지 하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빅판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이슈를 판매하는 이제 도움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또 미세먼지 문제가 또 워낙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그리고 인류가 얼마나 자연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구의 허파가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낸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회사였냐면 처음에 게임을 만들었어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뭐 기존의 게임들은 뭐 악당을 물리치고 막 서로 때리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은 아주 착한 게임이에요. 나무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나무를 한 그루 키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내가 키우는 나무 수만큼 실제 지구에 나무를 심어주는 게임이에요. 제가 힘들게 나무를 막 이렇게 들고 가서 여러분이 나무를 산에 심지 않으셔도 이 게임을 밤새 하시면 지구에 나무가 늘어나요. 놀랍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보고서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의 광고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금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금을 또 이제 나무를 심는 비용으로 쓰는 이 모델이 점점 진화해서 지금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숲을 만들어주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됐어요. 처음에 게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 팬클럽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팬들이 숲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의 이름으로 실제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 숲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약간 그 사회 이슈들을 기억하기 위한 뭐 세월호 숲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숲을 같이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거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그 작은 도전들이 우리 지구를 굉장히 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히어로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숲이 만들어진 걸 보시면 50만 그루가 넘는 그리고 100개가 넘는 숲이 이 작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사실 이런 일이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 개성과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차이 그리고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생각을 갖고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좀 지구를 위해서 진짜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